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하고 포크아트 할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일단 이렇게 하나의 꽃을 그려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꽃처럼 보이시나요? 해바라기? 아니면은 전 수선화라고 그린 거거든요. 수선화를 그린 건데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하고 한 2개 정도 더 반복해서 그려서 공부를 해보시고요. 다음은 제가 지난 시간에 나무 쟁반이면 쟁반이고 나무 인테리어면 인테리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재의 나무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젤에 이렇게 한번 놔봤어요. 이렇게 놔도 좋은 인테리어 작품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놔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난 시간에는 제가 바니쉬를 바르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는 바니쉬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니쉬를 바르니까 확연하게 달라 보이죠. 그래서 나무 목재에는 특별하게 더 바니쉬를 이렇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 저는 바니쉬를 2번 정도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무 제품의 포크아트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2~3번은 발라주는 게 그림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포크아트 색감도 보호하고 또 우리가 그린 포크아트 그림을 돋보이게 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요런 포크아트를 했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수선화를 그릴 거예요. 수선화를 그릴 건데 이 수선화를 어머 화면이 흔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이 수선화를 제가 어디에다 그렸냐면 이게 면천이에요. 면천. 그럼 이 면천이라면 저희가 생각할 때 옷도 면천으로 돼 있잖아요. 일단 천으로 돼 있으니까 면천에다가 이런 연습을 해 놓으면 저희가 옷 같은 데에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예, 맞아요. 청바지라든지 뭐 하얀 티셔츠 내지는 색깔 있는 티셔츠에도 저희가 포크아트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액자화가 돼 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액자가 다 돼 있어요. 이거는 공식적인 이름은 뭐냐면 유화 캔버스라고 해요. 유화 캔버스인데요. 유화 그림을 그릴 때 이 캔버스 천에 그려요. 근데 유화 천에는 아사천하고 면천이 이렇게 2 종류가 있거든요. 뭐 따지면 더 많은 천도 있지만 2 천을 취급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사용하는 것은 면천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면천에다가 제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아크릴 색감을 색칠했어요.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조금 색감들이 환상적으로 보이죠. 예, 이거 액자에 할 것들은 조금 좀 독특하게 그리는 게 좀 낫지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물품에 그리는 거와 이거는 물품이 아니라 고정된 단순한 액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액자 전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조금 추상적으로 꽃도 표현해 주시면
아무래도 인테리어 할 때 집 분위기가 살겠죠. 근데 이게 옷에다가 이렇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옷에다가는 정중한 꽃을 수선화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수선화만 그려야겠죠. 근데 이런 바탕색을 할 수가 없죠.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아크릴 물감이 면천에 맞는 물감이 있고 안 맞는 물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찾아야지 되니까 실패할 확률이 많죠. 그래서 면천에 이렇게 그릴 때, 이런 액자식으로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색감을 마구잡이로 색칠해서 그 위에다가 포크아트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훨씬 돋보이고 추상적인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나머지 꽃을 그려볼게요. 여기 하나만 그리니까 조금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꽃은 짝수보다는 홀수가 더 안정감 있이 보이니까 두 개를 저희가 더 그려보도록 하죠. 수선화 꽃을. 수선화 꽃 맨 처음에 그릴 때는 어디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제가 장미 봉오리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미 봉오리, 이게 주인공이기 때문에 요 밑에다가 그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면천에는 물감이 좀 듬뿍듬뿍 이렇게 반반씩 해주셔야지 돼요. 제가 옛날에는 여기에다 많이 닦았는데 닦을 필요 없이 이렇게 뭉텅뭉텅 묻혀주셔야 면천에 아크릴 물감이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물감 양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이거는 우리가 장미 그릴 때 봉오리하고 비슷한 그런 기법이죠. 그 다음에 수선화 꽃잎을 그릴 때는 무슨 기법과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해바라기. 수선화 꽃은 옐로우 계통이 좀 많이 보이잖아요, 꽃에서. 그러니까 옐로우와 비슷한 계통의 색감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선으로 그어주세요. 그리고 먼저 그렸던 잎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그려도 상관없어요. 겹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물감을 듬뿍듬뿍 발라주셔야지 돼요. 만약에 색감이 좀 안 나왔다 그러면 한 번 더 그려주시면 돼요. 자, 옛날에 해바라기는 겹쳐서 막 그리기 때문에 여기가 새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었는데, 수선화는 여기는 꼭꼭 붙여주되 바깥에 잎 여기 사이가 벌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를 붙여서 그리면 수선화 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포크아트에서는 단순화 시키는 게 장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너무 그렇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수선화 같다라는 수긍은 가야지 되는데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다 그러면 포크아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릴 때는 수술을 안 그렸었죠. 근데 수선화 속에서도 수술이 있어요. 근데 저번에는 너무 조그만 수선화를 그렸기 때문에 굳이 수술을 그릴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는 좀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수선화에 수술을 그려줘요. 군데 점만 몇 개 찍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선화에 잎 줄기를 그릴 거예요. 전에 그린 게 조금 안 말랐어요. 이것도 면천도 좀 아크릴 물감이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전에 그린 걸 겹쳐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잎 줄기를 표현해 줬어요. 그 다음에 수선화의 잎도 아이리스랑 그 다음에 붓꽃 아이리스랑 카라꽃이랑 똑같이름 난처럼 그려줘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를 더 그리고 난 다음에 잎을 그릴게요. 두 개만 그리면 좀 꽃 그림에선 안정감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적어도 봉오리라도 그려줘야지 좀 안정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방향을 이쪽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는 이쪽으로 보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보고 있는 수선화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찍어 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꽃잎을 수선화 꽃잎을 그릴 거예요.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사선으로. 우리가 배웠던 그런 것들이 다 반복해서 그림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꽃에 나오는 몇 가지의 그 방법만, 순서만 익히면은 이렇게 많은 꽃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익히는 게 중요한데, 가장 도움이 되는 꽃이 장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미 하나만 잘 그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꽃들은 손쉽게 활용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걸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잎 줄기를 그려줘야겠죠? 여러분은 이게 마른 다음에 하세요. 이게 좀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마르지 않아도 망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릴 수 있으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려도 상관없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3개의 줄기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잎 그리기. 잎 그리기를 할 시간이 되면은요, 마지막 단계다 해가지고 제 스스로 안심이 돼요. 면천은 물감 흡수력이 아주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듬뿍듬뿍, 지금 제가 3가지 색을 섞었어요. 이렇게 섞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꼬불꼬불하게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액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물품이 아니라 액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운데 잎이 색감이 안 나왔어요. 그럴 땐 한 번 더 다른 색감과 섞어서 좀 돋보이게 잎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살짝 위를 지나가면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됐죠.
요렇게 위에도 지금 입이 들어찼고 아래도 입이 있는데 아래는 조금 입이 더 많아야지 돼요. 그래서 짤막짤막한 입들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짤막짤막한 입들. 이렇게 짤막짤막한 입을 해야 조금 안정감 있이 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는 입이 꽉 차 있는 걸로 풀립, 잔 풀립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그냥 붓으로 싹싹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남아있는 색감으로 새 물감 쓰시지 마시고 남아있는 물감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풀떼기처럼 이렇게. 그럼 훨씬 더 안정감 있이 꽃이 보여요. 여기 보세요. 안 한 거와 한 거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제가 지금 바탕색을 칠하고 나서 지금 수선화를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선화가 막 흐트러져 보이고 원근법이 살아 보이지 않나요? 이게 그냥 면천이 원래 유화 캠퍼스가 화이트색이잖아요. 화이트색인데 수선화에 들어갈 수 있는 색감을 막 섞어가지고 바탕에 막 칠한 거예요. 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수선화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추상적으로 보이면서도 포크아트의 묘미도 살고 신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작품화 시켜서 거실 그런데 이렇게 세트로 액자를 해 놓으시면 얼마나 집안 분위기가 살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못을 박아서 걸어 놓아도 되는 액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같은 거를 박아서 걸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지금 수선화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화 캠퍼스 천 면천에다가 포크아트 수선화 그리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면천, 나중에는 옷 같은 것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할 때 이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면천을 어디에서 구입을 했냐면 11번가 내지 옵션에서 유화 캠퍼스 천일 아니 유화 캠퍼스라고 치세요. 그러면은 이런 캠퍼스가 나와요. 메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사용한 것은 가장 작은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4 용지보다 더 작아요. A4 용지보다 더 작은, 조금 작다고 할 수 있죠. 더 작은 캠퍼스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가 그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더 실력이 늘으시면 뭐 캔버스 더 큰 거 뭐 8절지 뭐 2절지 뭐 그런 데 하셔도 되지요. 근데 이제 기초적인 작업에서는 이렇게 조그만 물건부터 시작하는 게 좀 더 실수를 범하지 않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취감도 맛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려나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기로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남겨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여러분과 좋은 포크아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